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밤 9시 18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2% 가까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2%좀 안 되게 하락을 했는데요. 뭐 일단 분석에 앞서서 한번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심리적인 면인데, 이게 주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의 절반은 분석이고 절반은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분석이 정확해도 심리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탈탈 털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아무튼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즘 시장 방향이 아직까지 좀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방향은 아직까지 어쨌든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회색의 영역, 빨간색 영역도 아니고 파란색 영역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한 회색의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뭐 장대양봉, 장대음봉 하나에 일희일비하시면은 말씀드렸죠. 이 어떤 심리적인 것도 한정된 자원인데 그게 빨리 고갈돼 버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밑밥을 좀 깔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 417이죠. 지금 이제 저는 뭘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냐면은, 네가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여기 있는 1월 8일 날 나왔던 양봉을 최소한 훼손을 시켜야지 무슨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월 8일 날 나왔던 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좀 아래쪽으로 좀 붕괴시키는 경향이 좀 있긴 있죠. 요즘 보시면요. 아직까지 어쨌든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417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요날 시가가 417. 물론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닐 수 있지만은, 아무튼 저는 417, 430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417 붕괴해버리면은 아래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417 정도 붕괴되면 뭔가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넥라인은 어디였다고요? 409라는 라인을 말씀드렸죠. 409 붕괴되면 넥라인 붕괴된 거니까, 추세 붕괴된 거니까 409 붕괴가, 그리고 2230원 곧버스 2230원대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409 정도가 붕괴되면은 이제 그땐 진짜 강하게 하는 거다. 그땐 추세가 꺾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 마감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여기서 또 상승 마감한다고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하여튼 오늘 빠졌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일단 개파락했죠. 또 다시 갭을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개파락에서 그죠? 오늘 개파락했던 부분 갭을 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 정도를 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에는 여기 요날 갭 상승했던 부분이 갭을 메꾼 거죠, 그죠? 그리고 차트에서 뭔가 테스트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 2월 1일 날 하락했다가 이 V자형 반등, 거의 뭐 V자형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2월 1일 날 이 저점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도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 만든 갭 하나, 그리고 2월 1일 날 부분의 어떤 지지력 테스트,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숙제로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뭐 추세의 패턴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거를 보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나온 이 음봉이 만약 진실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일도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 음봉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또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하락 추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단기 하락 추세, 넥라인 위에 있지만 단기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단기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계속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한쪽으로 막 지나치게 강하게 쏠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코스피가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옵션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계속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기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결과적으로 1월 만기 주에도 제가 이거 옵션이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인가 한번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쭈루시 이제 시장이 기어갔죠, 옆으로. 그러면서 프리미엄을 빼놨고요. 지금 또 같은 자리에 거의 왔습니다. 이제 대충 한 4거래일 5거래일쯤 남은 것 같은데, 만기일까지 4거래일 5거래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옵션이 너무 비싸요. 옵션이 너무 비싸. 지금 양압이 13? 네, 13 정도 됩니다. 너무 비쌉니다. 만기 지금 한
한 4거래일 5거래일 남았는데 양합이 13이라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이 위쪽으로 다 0이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쪽으로 다 0이 되고 이 아래쪽으로 다 0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 1.0이나 2.0 정도 가격으로 마감이 되는 게 만기일날 가격이 무조건 그렇습니다. 옵션 가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등가 가격이 만기일날 뭐 1.0이나 2.0 정도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6점 몇이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까야 될 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까야 될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2%대의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내일도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코스피는 뭐가 된다? 요렇게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고버스 같은 거 2040원짜리 제가 2040원 지지하는 한 어떤 2040원이 매집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2040원 지키고 있는 한은 매수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지 여기서는 막 세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2040원을 일단은 지키고 있는 한은 나는 뭐 천천히 조금씩 매집해 볼 거야. 그거는 가능한 가격대죠. 그러나 뭐예요? 2040원 붕괴되면 도망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뭐 잘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고 또 양봉으로 오늘 올라와 주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3거래일 정도 뭐 지지력을 확보하고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바닥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양봉을 내일 훼손하지만 않으면은 괜찮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겁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인버스가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아무튼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제 얘기도 들을 필요 없고 뭐 하여튼 뭐 누구 전문가 얘기도 뭐고 다 들을 거 없고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보시면서 뭐 누구는 뭐 인버스를 해라 뭐 누구는 지금 상승을 봐야 된다 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숫자만 보시고 접근하세요. 저는 뭐 참고로 이제 어떤 뭐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라 생각하시면은 믿고 하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그 뭐 제가 뭐 대세 뭐 하락이 온다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숫자만 보세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의견하고 사실을 구분하셔가지고 사실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뭐 볼 수 있는 거 일단 2040원은 안 깨지고 있지 않냐. 이게 일단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선물 차트로 놓고 보면은 야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일단 낮아지고는 있네 라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지금 현재 뭐 주식시장에 뭐 어떤 의견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옵션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더군다나 다음 주 만기 주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 정도. 이런 것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어떤 투자를 생각하실 때 월봉 단위 그림도 머릿속에 항상 넣어 놓으시고요. 아, 지금 월봉이 어느 그림이구나. 지금 월봉 볼린저 밴드가 어디에 와 있고, 뭐 지금 RSI가 어느 정도 와 있고, 몇 달간 상승했던 자리지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113원, 114원 자리를 강하게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지지력이 단기 저점 만들어질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인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상승행자로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가 조정이 끝이라면 또 다시 상승행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생각보다 아무튼 원화가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21선이 지워졌는데 121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한번 볼까요? 121선 아직 요 위에 있죠. 121선이 1130원대인데 이대로면 1130원대까지 뭐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원화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양봉이 진짜라면 이 아래쪽의 갭은 이제 메꿔지지 않을 갭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거 이번에 메꾸지 않고 이 자리를 강력한 지지력으로 해서
1110원짜리를 강력한 지지력으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시세가 진행될 수도 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뭐다? 주식시장 박살난다. 참고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말고 사실이죠. 이건 원화 추세 전환 됐다. 원달러 환율 추세 전환 됐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원화 강세의 시절이 끝났다. 원화 약세의 시절이 시작됐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말씀드렸죠. 이거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오버슈팅으로 끝나가지고 투매가 뭐 여러 번 나왔죠. 투매 여러 번 나오고 나서 저점 다지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오버슈팅 봐야 된다. 오버슈팅 보려면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삼성전자 좀 주의하셔야 되긴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봤는데 보시면은 여기를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어디냐? 저는 여기를 넥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83,200원 83,200원을 넥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가 보시면 여기를 장대양봉으로 여기서 딛고 시작했던 자리고요. 1월 8일 날, 그리고 나서 여기 1월 19일 날 한번 한 1, 2거래일 정도 테스트를 했던 자리고, 이번에 한번 무너뜨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재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거 내일 빨리 되돌려서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나온 음봉이 전반적으로 오늘 일단 뭐 시장의 전 종목과 전 지수와 이런 것들이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진짜인지 이제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음봉이 내일 확인했는데 진짜라고 판정이 되면 상당히 이제 한국 시장의 방향성은 좀 아래쪽으로 좀 쏠리게 되겠죠.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한국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처럼 저기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뭐 긴축이나 뭐 완화 이런 스탠스를 좀 쳐다보자면요. 오늘은 그냥 중립이네요. 그죠? 오늘은 영원. 오늘은 뭐 딱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튼 뭐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단지 이제 요즘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좀 유동성을 회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이와 더해서 이제 위안화 환율 정도 위안화 환율까지 잘 보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맨날 체크하는 거니까 체크했고, 어제는 유동성 회수했고 오늘은 그냥 똔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마감됐다 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위안화하고 뭐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봅시다. 위안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고시환율, 뭐 당연히 뭐 고시환율이나 뭐 역외환율이나 뭐 똑같으니까 저기 앞으로 뭐 역외환율 하나만 볼까요? 그냥 역외환율 하나만 보겠습니다. 역외환율 하나만 보면, 아무튼 얘도 역외환율도 지금 보시면 이제 드디어 어떤 그죠? 쌍바닥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날의 음봉을 뭐 아무튼 양봉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날의 이 음봉을 극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아무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전 세계적으로 뭔가 위험 자산의 약세, 안전 자산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내용이고, 위안화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가장 핫한,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게 나라 단위로 치면 중국이 가장 핫하고, 어떤 투자 자산들로 보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게 가장 핫하고, 뭐 아니면 주식으로 치면 뭐 테슬라 같은 게 가장 핫한데, 이 친구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중국이 좋냐 나쁘냐를 보려면 주식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위안화 환율 보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보면 되는 거고, 테슬라는 테슬라 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체크 한 번씩 하시면서, 지금 이제 가장 강했던 삼총사지 않습니까? 얘네들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 해보면 되겠죠.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맨날 이것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새로운 이야기 없고, 달러 인덱스는 오늘 이제 90일 자리를 뭐 완벽하게 추세 전환 됐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며칠 버벅버벅 거릴 줄 알았더니 뭐 하여튼 버벅버벅 거린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없게 그냥 막 다이렉트로 뽑아지고 있는데요. 강합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됐어요.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됐어요. 어디까지 속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92.1 정도까지는 속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서 또 한번 격전지였거든요. 92.1자리가 한번 격전지였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 무너지고 나서 아래로 쏟아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쏟아지고 나서 바닥 다지고 여기서 버벅버벅 하다가 돌파 한장 하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크게 보면 여기 정도.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여기 요때는 장대음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 보이시죠? 장대음봉 하나 있죠? 장대음봉 하나로 무너졌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자리는 별로 매물대가 없다. 생각보다 이런 자리를 지금 대가리를 쳐들고 올라왔으면 여기선 생각보다 쑥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가 이렇게 갑자기 강세로 전환이 된다면은 시장 분위기는 급속히 식을 수도 있다. 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고 있고 원화 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거 그냥 뭐 상승 추세 전환됐다라고 이 정도면 이제 사실상 어떤 이런 조정은 끝났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마감하면 이거 이제 여기쯤에서 저점 테스트 끄시고 이제 바닥 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대로 마감하는지 안 마감하는지 봅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얘도 추세 전환 됐죠? 얘도 추세 전환돼서 잘 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로화 오늘 반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 찍을 때는 이게 살짝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저점 깨지고 강하게 장대음봉으로 무너지고 있죠. 이걸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더니 지금까지 유로화가 더럽게 강하더니 넥라인 붕괴시키고 또 죽을 때는 또 쉴 틈도 안 주고 그냥 또 쉼없이 죽어 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참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갑자기 확 꺾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좀 꺾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뭐 보시면은 뭐 고점 고점 어쨌든 뭐 쌍고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쌍고점 뭐 아니면은 뭐 요렇게 해서 뭐 삼산 볼 수도 있고 아니 뭐 지금 지나서 보니까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다중천 정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떻게 보든 간에 일단 중요한 건 넥라인 깨졌고 넥라인 지금 이제 이날 테스트하고 나서 속 시원하게 어떤 반등도 없이 밀리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던 게 혹시나 이 위쪽 다시 테스트 이렇게 했다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맞고 있죠.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신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위안화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이 모든 건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1월 5일날 블루웨이브가 시작되면서 우리 달러가 달라졌다.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 방향을 지금 바꿀랑 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자산들이나 어떤 뭐 위안화나 뭐 달러화나 아니죠. 달러화나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추세 전환이 돼서 지 혼자 막 잘 나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주식시장은 아직 회색 구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주식시장보다 환율 시장이 훨씬 더 큰 데인데 그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큰 환율 시장이 그렇게 방향이 틀어졌으면 지금 우리 회색 구간에 있는 주식시장의 색깔도 조만간 이제 그죠? 결정이 되지 않겠냐. 주식시장의 색깔은 달러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주식시장의 색깔은 파랗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뭐 해야 된다 그죠? 오늘 밤 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S&P 어제 나온 음봉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항이 진짜인지 오늘 밤에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2거래일째 밀리는 모습 나오면은 쌍고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시간이 지나서 보면 뭐 하나, 둘, 셋, 뭐 삼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젠가 이제 붕괴가 되고 한다면요. 아무튼 오늘 밤에 그걸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했던 얘기니까 뭐 또 길게 안 할게요. 나스닥도 뭐다? 어제 만들어 놓은 음봉의 진위 여부를 테스트할 거다. 어제 참고로 고점은 못 넘었고 오늘 여기서 싸워가지고 밀리면은 이제 뭐 쌍고점 정도가 완성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더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죠. 그리고 테슬라하고 뭐 이런 것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반도체 지수 숏이 조금 더 기회가 빨리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잘 볼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자리를 전 넥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밤에 제 차이 넥라인을 붕괴시킨다면 제법 강력한 신호라고 보고 저는 이거 진입하려고 합니다. 숏으로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아직 S&P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숏을 잡기는 좀 뭘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확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 거고. 아니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3665, 그죠? 그까지 기다리시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미국 주가 지수들은 아직 숏을 하기는 아직 좀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수 숏은 조금 기다리시고 그 와중에 좀 조그만한 섹터 지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렇게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뭐 아무튼 제가 원하는 기준엔 충족되는 것 같아서 반도체 지수 정도는 오늘 밤에 숏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거 어떻게 테스트 되냐에 따라서 이 라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를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